2025년 10월 23일 머니픽 코리아 정보 시간입니다. 디지털 골드와 진짜 금, 누가 이길까? 유동성의 힘과 실물 수요의 힘, 그리고 같이 오르지 않는 상관관계의 배신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입니다. 요즘 금값이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겹칩니다. 정책에 민감한 시장 심리와 불안할수록 몰리는 안전자산 수요입니다. 그래서 기록적으로 치솟았다가 바로 큰 되돌림이 나온 겁니다. 변동성, 그러니까 하루에도 크게 출렁이는 정도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붙으면 보통 이런 흐름이 생깁니다. 달러가 약해지기 쉽고 이때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비트코인은 돈이 시장에 풀릴 거라는 기대가 강할수록 함께 오르기 쉬운데 문제는 국면에 따라 금과 따로 움직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올해는 특히 그랬죠. 금이 먼저 선방하고 비트코인이 나중에 따라붙는 엇박자가 반복됐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과 금 ETF로 들어오는 자금이 금 가격에 체력을 떠받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 뉴스나 지정학 이슈가 나오면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는 국면이 바뀌는 신호를 읽는 게 핵심입니다. 연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점도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패드워치 같은 금리 인하 확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달러 인덱스 DXY가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그리고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지금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왜 지금 금, 달러, 비트코인인가? 올해 금은 사상 최고가를 찍고 곧바로 급락하는 극단적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투자자라면 물을 겁니다. 대체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나? 달러와 비트코인은 금과 어떻게 얽혀 있나?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뭐가 달라지나?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답하면서 누구나 이해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드리려 합니다. 기본 성격부터 정리하자.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신용이 흔들리거나 통화체제가 불안할 때 마지막에 믿을 수 있는 담보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가 오르거나 달러가 강해지면 금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실질 금리가 내려가거나 달러가 약해지면 금의 매력이 살아납니다. 여기에 중앙은행의 꾸준한 매입과 ETF 자금 유입이 금의 구조적 수요를 만들고 있습니다. 달러, 여기서는 보통 달러 인덱스, DXY를 말합니다. 세계 돈의 기준이라 금리가 높고 긴축을 할 때 강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릴 것 같으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별명이 디지털 골드인데 실제로는 국면을 많이 탑니다. 어떤 때는 위험 자산처럼 행동하고 어떤 때는 가치 저장 수단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금과 붙었다 떨어졌다. 상관관계가 자주 바뀝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최근 시장 스냅샷입니다. 기록적 랠리와 급한 되돌림입니다. 최근 금은 기록적 랠리 뒤에 매우 큰 하루 낙폭이 나올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를 때는 ETF로 돈이 들어오고 중앙은행이 사들이고 연준이 곧 완화로 방향을 틀 것 같다는 기대가 겹쳤습니다. 내릴 때는 이익 실현이 나오고 빚을 내서 산 포지션의 청산이 나오고 달러가 반등하면서 하방 압력이 커졌습니다. 즉, 같은 세력이 계속 밀어붙이는 장이 아니라 뉴스와 포지션이 부딪히며 출렁이는 장이었습니다. 왜 달러와 금은 대체로 반대로 움직일까? 정답처럼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달러가 강하면 금은 약해지고 달러가 약하면 금은 강해지는 패턴이 자주 반복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으니 금리가 높을수록 금을 들고 있을 기회비용이 커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못 받는 금의 단점이 줄어들죠. 그래서 달러와 실질 금리의 방향이 금 가격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만드는 변화의 경로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 같다는 기대가 커질수록 보통 이런 일이 생깁니다. 첫째, 시장 금리와 실질 금리가 내려가며 금의 매력이 올라갑니다.
둘째, 달러가 약해지려는 압력이 생기고 이때 금은 더 받쳐집니다. 셋째, 돈이 다시 돌 것 같다는 기대가 커지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탄력을 받습니다. 다만 중간에 충격 뉴스가 끼면 금과 비트코인이 엇갈려 움직이는 디커플링이 생깁니다. 이게 올해 특히 자주 보였던 장면입니다. 금과 비트코인, 사랑과 전쟁. 왜 자주 엇갈릴까? 올해는 금이 강하고 비트코인이 쉬는 구간, 혹은 그 반대가 교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수요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은 중앙은행이 실물로 사들이는 수요가 있고, 금 ETF를 통한 꾸준한 자금 유입이 받쳐줍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돈이 돌 때 베타, 즉 탄력이 크게 붙습니다. 그래서 완화 기대가 커지는 순간에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를 줄이는 순간에는 낙폭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즉, 둘의 상관관계는 고정이 아니라 국면마다 달라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구조적 수요, 중앙은행과 ETF의 힘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꾸준히 사들였습니다. 나라의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또 금 ETF로 들어오는 자금이 특정 시기에 랠리를 가속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하방 지지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은 유동성의 바람을 강하게 탑니다. 돈이 시장으로 들어올 때는 빠르게 올라가지만 돈줄이 조이거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 그만큼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물 수요가 받쳐주는 금과 유동성의 탄력으로 달리는 비트코인, 이 성격 차이가 상관과 변동성의 차이를 만듭니다. 실전 전략, 국면을 가르는 5가지 신호입니다. 첫째, 패드워치와 FOMC 전후 메시지입니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커지느냐, 작아지느냐가 핵심입니다. 둘째, 달러 인덱스의 추세 전환입니다. 주간, 월간 큰 흐름에서 달러가 꺾이는지를 보세요. 금과는 대체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셋째, 실질금리, 특히 미국 10년물 기준입니다. 실질금리가 내려오면 금에 우호적입니다. 넷째,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입니다. 0을 기준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자주 오간다면 지금은 국면이 빠르게 바뀌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다섯째, ETF로 들어오고 나가는 자금 흐름입니다. 금 ETF와 비트코인 ETF의 순유입이 시작되면 가격의 힘이 달라집니다. 월간, 주간으로 누적 흐름을 체크해 보세요. 시나리오별 투자 체크포인트입니다. 시나리오 A. 점진적 금리 인하와 완만한 물가 둔화가 이어진다. 이 경우 달러는 계단식으로 약해지기 쉬워 보입니다. 금은 중기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비트코인은 ETF로 돈이 다시 들어올 때 급등 구간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 물가 발표, FOMC 전후 변동성은 커지기 쉽습니다. 전략은 금으로 포트의 중심을 잡고 비트코인은 알파 추가 수익을 노리는 비중으로 가져가되 달러 반등 시 분할 접근이 좋습니다. 시나리오 B. 금리 인하가 줄거나 늦어지고 물가 하락 속도가 둔화된다. 그러면 달러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금은 고점 근처에서 흔들림이 커지고 비트코인은 유동성 둔화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은 현금 비중을 늘리고 금은 현물 위주로 방어, 비트코인은 레버리지를 줄이거나 롱숏을 섞는 상대가치 전략을 고려합니다. 시나리오 C. 지정학적 충격이나 신용 이벤트가 터진다. 단기적으로 달러가 강세일 수 있고 금은 안전자산 수요로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사례상 리스크오프에 약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금 비중을 높이고 비트코인은 순방향 노출을 줄이거나 옵션으로 변동성을 거래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큰 그림 6가지입니다. 첫째, 매크로 데이터가 비거나 늦게 나오면 시장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더 크게 흔들립니다. 둘째, 변동성은 몰려다닙니다.
조용할 때는 계속 조용하고 요동치기 시작하면 한동안 크게 출렁입니다. 미리 손절과 익절 규칙을 정해두세요. 셋째, 달러가 갑자기 다시 강해지면 금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레버리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금 선물과 크립토 마진은 강제 청산이 연쇄적으로 나와 하락을 키우기 쉽습니다. 다섯째, 상관관계는 배신합니다. 금 비트코인의 상관은 고정이 아니라 국면 변수입니다. 어제의 상관을 내일에도 그대로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여섯째, 이야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디지털 골드와 진짜 금 논쟁은 멋있지만 수익률, 변동성, 최대 낙폭 같은 수치로 판단하는 게 현명합니다. 결론입니다. 인하사이클의 초입에서는 상관이 자주 뒤집힌다. 완화로 방향을 트는 초입일수록 달러와 실질 금리의 변화율이 커지고 그만큼 금과 비트코인의 관계도 자주 바뀝니다. 올해가 그 전형입니다. 전략의 핵심은 같이 움직일 거라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 언제 무엇이 더 유리한지를 구분해 타이밍과 상대 가치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하 기대가 커지면 달러가 약해지기 쉽고 금은 강해지기 쉽습니다. 다만 국면에 따라 비트코인은 더 크게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따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은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비트코인은 알파 추가 수익을 노리는 자산으로 생각하는 조합이 합리적입니다. 단, 둘이 항상 같이 간다고 믿지는 마세요. 상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엔딩 한 줄입니다. 실물 수요가 떠받치는 금, 유동성이 밀어주는 비트코인. 둘 다 중요하지만 같이 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국면을 읽는 눈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리서치에서 또 만나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